엄마가 우리랑 당연히 가깝고 싶죠. 제가 자식이고 우리 남편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는 당연히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틀 전부터 삼겹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안개 엄청 끼는데 그건 솔직히 삼겹살이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삼겹살이 너무 땡겨서 저희가 점심 때 삼겹살 먹기로 했습니다. 삼겹살은 먹으러 가야죠.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제품 있습니다. 바로 오픈 갤러리의 아트굿즈입니다. 사실 제가 삼성전자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물건을 고를 때 정말 디테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먼저 이거 보세요. 강아라 작가님의 장생도 케이스예요. 와우, 컬러 좀 보세요.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럽지 않아요? 진짜 그림을 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붓터치가 다 보일 만큼 너무 선명해서 자꾸 만져보게 돼요. 대박이죠? 강하라 작가님의 장생도 케이스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기 에도 참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쁘기만 한 거 아니라 밀리터리 테스트까지 통과할 정도로 엄청 튼튼하대요. 디자인도 예쁜데 내 폰까지 지켜주니까 완전 짱이죠. 다음은 다나 작가님의 Unnerving 레고 케이스입니다. 레고를 팝아트처럼 표현해서 디자인이 너무 위트있지 않아요? 노란색이 아주 쨍해서 포인트로 최고예요. 이건 커플이나 가족들이 세트로 맞춰도 정말 센스 있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는 강물결 작가님의 고양이 카드 지갑이에요. 저 상자 속 들어가는 고양이의 뒷모습, 저 빵댕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더박스 5 제품은 자력이 정말 강력해요. 남성인 저도 떼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견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기대평 댓글 남겨주시고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갖고 싶은 제품을 적어주세요. 3분을 추첨해 아트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현재 빅세일 기간이라 혜택도 정말 좋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일상에 예술 한 점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좌석이 있거든요. 지갑은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약간 클릭 소리가 나요. 이거 붙었으면. 제가 평상시에 카드 2개밖에 안 써서 여기 2개 있지만 카드 최대 3개까지 들어가고 이거 푸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근데 좌석이 있기 때문에 딱 붙는 순간 이게 다 맞아 보이잖아요. 좀 약간 두껍고 핸드폰을 진짜 잘 보호할 느낌이에요. 케이스 디자인 이렇게 디테일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점들이랑 선들은 다 보여요. 엄청 디테일하고 예쁘죠? 현재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아트굿즈와 빅셀 혜택까지 꼭 챙겨보세요. 맛있겠다. 잠깐만. 뜨겁겠지, 방금 나오는데. 여기가 삼겹살이 맛있어. 확실히. 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금 다 반찬도 맛있어. 맞아, 익은 것 같은데. 양파 많을수록 좋지요. 옛날에 삼성에서 일할 때 식당 점심 때는 그랬어. 얼굴 풀어주고 그거 재밌잖아. 근데 별 얘기할 거는 없고 삼성 칸틴 그 밑으로 갔으면은 한식도 있고 양식 카운터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약간 샐러드 바랑 하나는 그냥 보통 독일 음식 나왔던 것 같은데 웃긴 거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한식 줄에만 기다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독일 카운터 아저씨가 막 줄로 나와가지고 기다리기 싫으면은 여기 드세요 이러는데 누구든 안 움직였어요. 무조건 한식만. 무조건 한식만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맛있죠. 한식은 최고죠. 한 6유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메뉴가 되게 다양했어요. 반찬도 나왔고 근데 음식도 고추 잡채도 나오고 볶밥도 나오고 가끔 짜장면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독일법인 삼성에서 일하면 보통 하이브리드 워킹이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사무실로 가고 이틀 동안 재택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금요일에 재택하는데 금요일에 제일 맛있는 메뉴가 나왔어요. 치킨도 나오고 짬뽕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삼성에서 친한 한국인 언니가 있었는데 점심 때쯤에 항상 언니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언니 우리 뭐 먹을까? 언니 뭐 땡겨? 막 이렇게 문제를 보냈어요. 먹는 거 중요하죠. 아니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하죠. 맞아. 아, 너 좋아하는 청포묵.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가 봐요. 국밥에다가 청양고추도 많이 넣고 순대도 넣고 그냥 거의 다 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영국에서 한식당 갔는데 한식 바비큐를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김치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다른 반찬들이랑. 근데 영국에서 김치도 시켜야 됐는데 김치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는 4파운드였어요. 그게 뭐지? 7,000원? 8,000원? 지금 환율로는 8,000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근데 솔직히 유럽에 살 때 마트에서 파는 김치도 비싸다고 느껴져가지고 제가 보통 김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웃긴 거는 남편이 대학교 때 너무 못 먹어가지고 남편이 그냥 요리하기 귀찮아가지고 시리얼이랑 라면을 먹어서 제가 한식 요리를 어느 정도 배웠거든요. 남편이 어느 정도 잘 먹을 수 있게. 근데 그때 김장하는 법도 배웠는데 남편이 기숙사가 너무 작아가지고 김장할 자리가 없어서 샤워실 안에 어떤 약간 버킷 하나 사가지고 거기 샤워실에서 했어요. 배추를 씻고 막 이렇게 김장을 했어요. 맞아. 삼겹이 최고예요. 런던? 남편이 구워주는 재미도 있어요. 나는 와이프가 구워주는 재미도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매워? 조심해. 맛있는데? 맛있어. 그냥 천천히 먹으면 돼요. 제가 삼성 다니면서 회사랑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반반 냈는데 건강보험도 자동적으로 나가는데 제가 개인으로 400유로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혼자서 개인 사업. 900유로 정도 냈어요. 나 1,000유로 냈어. 1000유로? 나 1,000유로 냈어 그때. 한 달에 의료보험만 1,000유로씩 나가. 그러니까 이제 미친 소리죠. 왜냐면 유럽에서 병원 가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의료 시스템이 안 좋아요. 의사를 못 봐. 오더라도 막 예약해야 돼. 퀄리티가 안 좋지. 독일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약간 공무원 시험 같은 거에 영어도 들어간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 처음 가면은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 살았는데 완전 그냥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뭐 어느 정도 하면서 좀 힘들면 영어 어느 정도 약간 해줄 줄 알았거든요. 막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으면 검색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솔직히 어느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의 언어 배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어 배웠어요. 독일어 배웠는데 원어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도 독일에 살면서 뭐 어느 정도 공부하고 저희가 독일어 한 중급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회사 생활도 살았으니까 뭐 회의들은 다 독일어로 돼 있었고 저는 뭐 완벽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독일어는 이해했거든요. 그래도 사는 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독일어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하면서 항상 다 문장의 끝을 흐리게 말했어. 확실하진 않으니까 뭐가 얼버무려.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었지. 그랬지. 근데 영국은 솔직히 더 편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독일에 돈을 벌면서 영국은 어느 정도 막 비슷하게 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신 제 고향 버밍엄 쪽에서 살 수는 없었고 아마도 비슷하게 벌려면은 런던에 살았었어야 됐는데 지금 친구가 런던에 사는데 많이 힘든데요. 그 친구가 런던에 사는데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시내에 살 수 있는 정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시간 런던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서 사는데 가까운 슈퍼마켓도 웨이트로즈라서 약간 신세계? 뭐 현백급인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힘들고
우리 런던으로 만약에 이사했다면은 그것도 우리 미래도 약간 뻔히 보이는 거고 약간 힘들 것 같고 다른 옵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국 생각지도 못했어요. 맞아. 왜냐면 계속 뭐 남편도 영국에서 졸업을 했고 저도 계속 유럽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솔직히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영국이나 뭐 유럽에 살 줄 알았죠. 저희 영국 엄마랑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니네 오고 싶으면 와.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위험하기도 하고 벌어도 뭐 집 사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뭐 우리랑 당연히 가깝고 싶죠. 제가 자식이고 우리 남편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뭐 사랑하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당연히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지만 그때 우리 미래를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영국으로 갔으면 엄마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고 어차피 영국 뭐 런던에 살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도 월세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만약에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차, 좋은 시계 이런 거 사더라도 도둑이 많으니까 위험해져요. 우리 엄마는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은데 우리 미래 때문에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영국은 좀 진지하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도 런던에서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던 사이즈의 집, 우리가 86평방미터 살았었는데 그 정도 사이즈의 집을 런던에서 그대로 구하면은 월세가 한 500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때 찾아봤을 때. 근데 제가 바라는 거 많이 없는데 지금 제 소원은 그냥 빨리 교정을 빼가지고 쌈을 먹었어요. 너도 쌈을 먹고 싶어요. 쌈에다가 막 깻잎 집어넣고 청양 집어넣고 삼겹 집어넣고 그냥 다 그냥 이만한 그냥 주먹만한 쌈을 먹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잠깐 한국 왔을 때 제가 도서관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영어 어떤 부분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야쿠르트를 줬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그냥 먹진 않고 집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절대 먹지 말래요. 남이 주는 건 먹지 마. 내가 주는 것도 먹지 말고. 아이 남편까지 못 믿으면 어떡해요. 네. 네, 제가 독일에 살 때 운 좋게 삼성 들어갔거든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데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거기서 일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한국인 언니랑 되게 친해지고 거기 놀면서 밑에 항상 폰 케이스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맨날 그거 구경했던 것 같아요. 폰 케이스 보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들어가는 디자인은 되게 막 다양했고 이거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해외 나가서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로렌 씨는? 없어. 그치. 왜냐면 저희가 둘이서만 살면 솔직히 한국이 좋은 것 같고 그냥 쭉 살 생각이 있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면은 남편은 여기 완전히 계속 여기 살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편하고 저도 솔직히 너무 편해요. 저도 여기 계속 살 생각이고 일단은 저는 좀 보다가 저도 뭐 영원히 살 생각은 있으니까 기회할 생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뭐 해외로 나갈 거면은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뭐 한국에 계속 그냥 쭉 그냥 뭐 돌아가실 때까지 살 생각이니까 그냥 기여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한국어는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귀화하려면 어떤 시험 같은 거 있다고 들었으니까 제가 역사를 더 많이 배우고 언어도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는 뭐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한자는 어느 정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막 쓸 수는 없는데 보면은 소중대는 알죠. 제가 족발을 워낙 좋아하니까 족발집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소중대 서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항상 중짜를 시키지. 그지? 예. 그건 알고
신라면 보면 신은 알아. 매울신, 매울신. 그것까지만 아는데 나머지는 좀 힘들어요. 아무튼 한국 삶은 되게 만족하는데 제가 한국어를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야, 겸손하다. 우리 로렌. 겸손해. 근데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좀 약간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쿼닐령의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를 읽고 있거든요. 거의 다 이해하는데 뭐 과학, 범죄, 약간 법적 내용이니까 좀 어려운 단어가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다 이해해. 그래서 그냥 뭐 단어, 그냥 모르는 단어 다 적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배우면 될 것 같아. 뭐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나마 쉬운 것 맞아, 같기는 맞아. 한데 맞아. 제가 나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30이 아닌데 한 25쯤 후에 약간 공부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한국 왜 왔지? 한국? 그냥 살려고 왔지. 그냥 해외 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를 찾아서 다시 한국으로 왔지.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에 사는 거 그렇게 만족하진 않았어요. 근데 주변 한국인 친구들 중에 독일 생활을 되게 만족하고 잘 맞는 사람들은 있는데 저희한테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영국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했는데 엄마랑 얘기하기도 하고 영국 배우자 비자 조건도 알아보니까 영국에 다시 산다는 게 뭔가 비현실적이어 보여가지고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하고 독일에 더 오래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22살인가 21살 때 아니 22살이었지 독일에 나갈 때 22살쯤에 제가 독일로 나가고 코로나 그 전에도 코로나 때 제 인턴십은 다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제 커리어는 그냥 완전히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애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면서도 새로운 도전, 약간 새로운 경험을 원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국 가는 게 어떨까? 저희가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디자인적으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개 좀 약간 한국에 사는 거 처음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 살면서 재택일을 구하면 완벽한 삶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하다가 한국에 가는 거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있어. 나도 내 주변 독일이든 뭐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말. 한국에 살면서 달러나 유로, 파운드로 일을 하면서 재택을 하면은 나도 한국 갈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네. 근데 저희도 그런 아이디어로 처음에 재택 생각 1도 안 하고 그냥 회사 취직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그렇게 좀 바꿔가지고 한국에 살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삶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편하지. 조용하고 조용하고 할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늦게 나가면 뭐 물론 위험하지만 그래도 그지? 훨씬 안전하니까 유럽에 비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한국에 잘 온 것 같아요. 장단점이 뭐 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99% 정도 만족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생활. 여기 좋은 것도 되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이 되게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삼겹살 먹어서 행복하구나.